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열입니다.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장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장 초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먼저 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할 기업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이제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크실 겁니다. 아마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매수 매도 시점을 찾는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은 그 매수나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일단 매수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할 기업이 정해지셨다라면 이제 매수 시점을 짚어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사실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죠. 어떤 정확한 저점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현재 매수를 해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지표 등을 통해서 타이밍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나 이제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실 때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보조 지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추세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수 시점이라든가 흐름을 파악할 때 보조지표, 아까 말씀드린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추세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차트 화면을 켜시면 처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나오고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보통 차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시세의 추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격 변화의 추이가 현재 상승인지 또는 하락인지 또는 횡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보는데요. 차트를 보통 우리가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뭐 산을 오른다라고 할 때, 그거의 방향을 잡아주는, 또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게 지도잖아요. 그래서 주식 차트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예로 삼성전자의 일봉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추세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는 여러분이 충분히 처음 보시는 초보자분들도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흐름이죠? 지금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 초부터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작년 연말에 한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락이나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게 됩니다. 보통 차트에도 많이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추세를 그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그어보면 이렇게 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그어보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그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트가 지금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이제 고점을 연결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이나 하향 추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통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장 자체도 좀 최근에 약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제 하락하는 주가 흐름들이 많은데 이제 반등 흐름이 언제 나오는지를 아마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실 때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저점을 잡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운 좋게 저점을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여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제가 모토로 삼는 것처럼 좀 편하고 좋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저점을 잡으려다가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는다라기보단 현재 그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추세 부분부터 또는 그 반등 흐름이 언제 나오는지를 충분히 보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대로 아까하고는 반대죠. 추세를 보시면 LG노텍의 일봉의 흐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주가의 저점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LG노텍의 경우, LG노텍 같은 경우도 고점을 예를 들어서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중간에 상승했을 때 충분히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바닥에 잡지 않더라도 충분히 추세를 확인하고 사셔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선을 먼저 그리고 그 추세 내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LG노텍 같은 경우에 추세를 보면 최근 물론 흐름입니다만 추세를 보면 확연히 다르거든요. 삼성전자는 확연히 조정 흐름이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승 추세라면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대 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LG노텍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 중간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추세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추세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럼 보면은 추세 자체가 보통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대 내에서 즉 21선 근처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혹시라도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항상 주가라는 건 추세 상승을 보이다가도 또 하락으로 바뀌고 또 하락에서 다시 반등하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는 게 이제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게 되는 흐름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유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락의 원인이 뭔지.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고 추세가 무너졌다고 매도를 했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2차 시세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소기명의 패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는 이유를 명확히 여러분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 이유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예시가 이제 셀리버리라는 기업의 월봉의 흐름입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신약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배가 난 종목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지금 셀리버리의 흐름을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주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한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죠. 근데 추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은 다시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20만 원을 넘던 주가가 지금 한 2, 3만 원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추세가 현재 어떤 흐름인지 또 어떤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추세를 이탈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셀리버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시면 작년 중반이었죠. 작년 중반에
월봉상으로 20개월 이평선을 깨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오히려 시작됐습니다. 사실 월봉을 깰 당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지만 추세를 보는 투자자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20개월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그 무너진 원인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신약이 사실은 안 됐죠. 삼상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안 되고 재시도를 합니다만 안 됐기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이런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의 자산을 상당히 지킬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 또는 어떤 타이밍을 볼 때 추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표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MACD라든가 이런 추세 지표가 있습니다. MACD, 파라볼릭 같은 게 이제 추세 지표에 해당하는데 보조지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보조지표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또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을 잡는 시도가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보조지표만으로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보조지표를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온전히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판단, 매수나 매도 시점을 체크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굉장히 또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무시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LG 이노텍의 차트입니다. 앞서도 이제 LG 이노텍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LG 이노텍의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역시나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사실 하락이었잖아요. 조정이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상승을 지속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단에 보이는 게 이제 MACD 지표거든요. 그래서 MACD 지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에 그려져 있는 이동평균선하고 같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되어 있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가 보통 이제 매수 시점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요. 반대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시점을 보통 이제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오늘은 PC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실레이터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좀 보기 편하시게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MACD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작년 11월에 주가를 보면 한 20만 원 초반선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40만 원대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정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점을 타진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느냐를 볼 때 MACD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11월 초에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꾸준히 좀 타고 갔고요. 단기적으로 좀 이탈이 확연하게 좀 보이는 구간이 올 초였죠. 올 초 정도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 하향 이탈하면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좀 명확히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LG노텍의 흐름을 보시면 워낙 강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추세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한 흐름이죠. 추세가 1순위로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표가 약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도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먼저 보시고 그 상황에서 MACD라고 하는 부분을 동반해서 같이 보시면 아마 투자 매매 포인트를 참고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LG노트의 경우는 이렇게 한 차례 좀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들어서 올해 2월 말까지 해서 좀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조정은 아니었고요.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상승을 3월 초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3월 초 상승을 하게 되면서 MACD 상으로는 지금 3월 초부터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MACD의 지표를 보면 그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죠. 상승하는 MACD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오실레이터 상으로 빨간색 그런 양봉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초입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이때도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1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어떤 타점이 된다,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조 지표가 항상 100% 이런 식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상승하는 특히 MACD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에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에서 어떤 매매 시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MACD가 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MACD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MACD를 참고해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판단할 때 하나의 충분히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이 흐름을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좀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이셨다면 3월 초 상승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조지표마다 어떤 특정한 흐름에 있어서 쓰시면 조금 더 유용하다.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죠. 상승하는 추세에서 MACD를 보시면 조금 더 활용하시는데 유용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라볼릭이라는 것도 역시 추세 지표거든요.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자화전자, 최근에 굉장히 그 핫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역시 LG노텍과 더불어서 자화전자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한번 파라볼릭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볼릭 지표는 지금 차트 하단에 보시면 하단이 MACD 지표인데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이거든요.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파라볼릭 지표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 봉차트하고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좋고요. 파라볼릭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파라볼릭 차트는 이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선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계속 상승 추세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위쪽에서 일봉 차트 위쪽에서 형성되면서 찍히면 이제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화전자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요.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볼게요. 작년 12월에 보면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고점을 돌파를 이렇게 하는데 이 시점이 한 12월 정도 되죠. 이때 보면은 파라볼릭 차트 같은 경우는 그 고점 돌파 한 2, 3봉 전에 2, 3일 전부터 상승 추세라는 표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점선이 하단에 일봉 하단에 표시가 되죠. 이러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 추세 흐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 언제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가 나오냐면 2022년 1월 달에 1월이죠. 요때에 추세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보면은 2만 원 초반에 신호가 났다가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는 한 2만 6천 원 이상.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거의 한 30% 정도가 되죠. 30%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흐름을 파라볼릭이 정확하게 추세적으로 좀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파라볼릭도 마찬가지로요. 설명을 드리면 MACD하고 비슷하게 상승 추세일 때 조금 더 유효합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 자화전자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최근에 추세가 시장은 약하지만 강한 종목들 있죠.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의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상승 종목의 파라볼릭 지표가 상당히 적절하게 잘 맞는다. 그래서 그런 종목,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데 그 시점을 좀 파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MACD 지표와 그 다음에 파라볼릭 지표를 동시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시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파라볼릭 지표가 또 이렇게 자화전자 같은 거 쭉 하락을 했다가 언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냐면 3월입니다. 3월 중순 들어서 다시 이제 파라볼릭 지표가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잠깐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흐름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지표를 활용하실 때 먼저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런 보조 지표를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세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보조 지표가 일시적으로 살짝 반전이 됐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표 흐름이 나타난 게 역시 2만 원 초반대였고요. 중간에 약간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였지만 실제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주가는 별로 하락이 없었어요. 조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특히나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 21선 이탈이 안 나왔거든요. 계속 상승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이 됐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은 조금 또 시장 상황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고점이 33,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자화전자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파라볼릭으로 인해서 만약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사실 주가는 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을 바닥이나 또는 중간에 한번 사고 싶으실 때는 MACD와 파라볼릭 지표가 반전되는 흐름들을 꼭 포착하셔라. 대신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 흐름을 잡더라도 중간에 휩소가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소기명의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세를 확인하셔라.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지표가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추세가 유지는 되는지를 보시면 아마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지표는요, 정말 많이 쓰이는 지표죠.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쓰시는 지표인데, 앞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지표가 무조건 다 맞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사실 지표라는 부분이 그 지표가 추세를 그리지 않고 약간 변동성을 보인다든가 여러 흐름들이 나와버리면 주가가 또 지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 시점을 타진하실 때 보조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거를 LG노텍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스토캐스틱 지표로 보면요. 스토캐스틱 지표로 일봉상으로 좀 체크를 하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2번의 매수 시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과거입니다. 과거 작년 10월 정도의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지표는 보시면 저점하고 고점 지표가 있는데요. 저점은 20선, 그 다음에 고점은 80선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들어갔을 때가 침체 구간입니다. 침체 구간. 그래서 침체 구간을 돌파할 때가 보통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 있죠. 위쪽 80선 위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하향할 때 이때가 보통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캐스틱으로 이 LG노텍을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 6개월 동안 작년 10월에 매수 사인이 났고요. 이때가 주가가 역시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중간에 고점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이 지표조차도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를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간에 지표가 한번 약간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표상으로는 고점 징후를 좀 나타냈는데 그때 시점이 얼마냐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짧은 매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수익률 한 50% 정도로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점을 스토캐스틱이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스토캐스틱이 하향을 보였지만 추세가 어떻죠? 제가 아까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상으로 보면 LG노텍의 경우는 21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MACD랑 파라볼릭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추세, 그 다음 보조지표니까 추세가 만약에 이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일단은 관망입니다. 좀 지켜보시고, 근데 그때 추세도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21선 추세를 깨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 매도 그 스토캐스틱 상으로 하락 신호가 나온 시점이 한 36만 원 선. 그러니까 아까 30만 원 선보다 한 20%가 더 오른 가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사인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LG노텍은 워낙 상승 강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LG노텍은 다시 스토캐스틱 상으로 상승 신호가 납니다. 그때가 32만 원 선 정도의 주가였고요. 이게 스토캐스틱 상으로 꺾이는 신호가 확연했던 부분은 올해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보면 그때 주가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불과 기간은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시장에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흐름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보실 때 역시나 스토캐스틱도 보조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MACD나 파라볼릭 더불어서 그 스토캐스틱까지도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참고를 하셨다라면 이 모든 지표가 사실은 동일한 어떤 시점을 나타낸다고 하면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의 스토캐스틱 예제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RSI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역시나 스토캐스틱하고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 스토캐스틱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실제 써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스토캐스틱보다는 신호가 좀 덜 빈번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락을 보통 이제 저점을 잡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점을 잡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으실 때 보통 스토캐스틱도 쓰고 RSI도 쓰는데 스토캐스틱은 거기에 비해서 좀 신호가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트레이더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크게 한번 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RSI 지표 같은 게 굉장히 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SI 지표를 삼성전자를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 지표에 또 RSI 지표가 좀 팁을 드리면 굉장히 또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를 좀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너무 과매도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RSI 지표는 과매도냐 과매수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하고 유사한데요. 역시나 기준선들이 이렇게 30선과 70선 사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시면. 그래서 30선 이하가 되면 과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70선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과매수 구간,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신호가 났냐면 역시 작년 10월에 RSI 지표가 과매도 됐다는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은 6만 원대거든요. 네, 6만 원 한 중반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가 났어요.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저점을 깨지 않았죠. 계속 횡보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징으로 확연히 나타날 때가 여기입니다. 이 시점. 작년 12월 말인데요.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에서 약간 매도 사인이 났어요. 이 지표상으로. 과매수 됐다 이거죠. 오버슈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8만 원이었으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는 2만 원 정도, 즉 한 3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로도 한 30%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도움을 줬던 지표가 RSI 지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역시나 이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가 뭐라고요? 다시 또 반복이 돼서 학습을 시켜드리는데 1순위가 추세입니다. 추세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추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보조지표를 보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도 보시면 추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RSI 지표가 과매도 사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에 가격이
7만 원이 거의 7만 원 초반입니다. 7만 원이 다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사인이 났고요. 역시나 신호의 적합도가 좋다 보니까 단기 반등을 합니다. 바로 양봉이 났고요. 주가가 7만 한 5천 원 선까지는 반등을 했는데 주가가 밀려요. 그러니까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 오버슈팅 구간을 가지도 못하고 다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빈번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추세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세가 먼저라 그랬죠. 추세 자체가 21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21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단기적으로만 삼성전자를 본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좀 나왔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언제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시장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졌지 않습니까? 언제 빠졌냐 보면 4월 중순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과매도 사인이 한번 났습니다. 그때가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음봉이 났던, 그러니까 양봉 바로 앞에 있는 음봉 시점에 그 사인이 났어요. 사실은 신호 적합도가 높다 보니까, 왜냐하면 과매도라는 사인을 대형주인 삼성전자에 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6만 한 8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역시 시장이 약하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그죠?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성을 갖고 있어요. RSI 지표가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정도면 과매도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점, 매수 시점을 참고하실 때 저점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특히나 참고 시점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을 제공하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에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을 바로 했는데 역시나 21선 부근의 저항을 맞고 바로 또 음봉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지표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지만 추세를 먼저 보셔라.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급락한 주식의 주가에서 저점을 한번 잡아서 단기 반등을 좀 먹고 싶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 많이 보는 지표가 RSI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한번 지금 보유하신 종목이라든가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죠? 이런 종목들을 한번 RSI 지표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들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의 현재 상황, 차트가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의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추세,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적절히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지표는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지표인데 정말 유명한 지표죠. 이 지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도.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그 기업의 어떤 일정 기간의 주가의 흐름의 파동을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변동 폭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선과 아랫선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밴드처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에서 보통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특이한 상황이 돼서 이 밴드를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합한 흐름에서 제일기획을 한번 가져왔어요. 제일기획은 사실 이제 광고회사죠. 그래서 사실은 내수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 변동보다는 굉장히 등락을 좀 거듭하는 상승과 하락이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에 또 볼린저 밴드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시면 제일기획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한 6개월 정도 동안의 흐름인데요. 굉장히 잘 맞죠. 그래서 보시면 2021년 9월이죠. 9월에 역시 밴드 하단. 요거는 매매를 하는 부분이 밴드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는 거거든요. 또는 밴드 하단에 저점이 부딪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잘 보시면 제가 여러 번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또 하단에 위치해 있고 상단, 또 하단, 또 상단, 또 하단하고 여긴 좀 빠졌습니다. 한 번 더 빠지고 그 다음 상단, 그죠? 하단, 상단.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드린 것만 한 4회에서 5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딩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또 차트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 밴드 구간이 워낙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베타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폭이 적은데 그 상황에서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면 이 폭이 보통 10%가 넘거든요.
10%가 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5회 정도 하면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5번 더 성공을 하셨다면 수익률이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또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의 평균적인 흐름을 밴드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렇게만 하셔도 상당히 유용한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볼린저 밴드도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역시나 추세라든가 이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추세를 이탈할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제일기획에서는 그런 모습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4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상단에서 보통 매도를 해야 되죠. 제가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건 추세가 바뀐 거죠. 이 추세를 벗어나는 강세.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봐서도 아, 제일기획이 최근에 강세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밴드를 벗어나면 강세인 거죠. 반대로 하단 부분을 하향 이탈해서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밴드를 크게 하향 이탈하는지 또는 상승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 기업이 현재 하락으로 가고 있구나, 상승으로 가고 있구나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매수 저점이나 고점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한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볼린저 밴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심오한 차트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이 보시는 차트가 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사실은 이 차트를 보는 것만 해도 책이 몇 권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해석도 많고 굉장히 깊게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차트의 이름이 일목균형표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한자로 하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차트라는 거거든요. 일목이라는 게 한눈에 딱 보면 추세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목균형표입니다. 지금 보면 한 5개 선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또 전환선, 기준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많은데 지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특집으로 일목균형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에도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모토가 일목균형표고요. 그러한 부분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이 구름대입니다. 보통 이 선행 스팬을 통해서 보시면 구름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빗금친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 구름대가 보통 지지와 저항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느냐 또는 하향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예로 좀 들어드렸는데요.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최근에 매수하는 추세 흐름이 나왔었죠. 이게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보시면 6만 원 선을 5만 원 선이군요. 예, 5만 원 선을 돌파할 때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예, 강력한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추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는 최고 얼마까지 갔냐면 6만 6천 원까지 갔죠. 그죠?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한눈에 볼 때 보는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뭐 중간에 하락 흐름도 있었어요. 보시면 올 초반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하락이었거든요.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하락 신호가 나왔죠. 추세가 하락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 팔았다면 저점보다 한 20% 이상 더 이득을 보면서, 이득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손해를 안 보면서 팔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일목균형표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 구름대 흐름이 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시면서 아, 지금 이 주가가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또는 구름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때 보시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지표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차트, HTS 차트상에서 보조지표, 기술적 지표를 누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지표가 나옵니다. 너무나 지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제가 1순위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추세를 먼저 봐라. 기업의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의 현재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어떤 호재나 악재나 어떤 기업 현황이 있는지, 실적 흐름에 있는지 이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추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실 게 보조지표다. 보조지표, 추세와 보조지표를 결합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지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보시면, 자, 이런 시점,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거래량이거든요. 그죠? 보조지표도 말하고 뭐도 말하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거래량을 얘기하실 겁니다. 거래량은 뭐 주가의 그림자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또한 중요하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투자 방향, 그리고 수급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추세, 그 다음에 보조지표, 거기다가 거래량, 그 다음에 그 기관 외국인의 어떤 동향, 이것까지 아마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수를 많이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이 네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시점들을 아마 잡아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였죠. 이 곡물주들, 사료, 비료 사료주들. 가격이 급등을 하면,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곡물가 급등을 하면서 비료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최근엔 좀 조정을 받았겠지만 요거는 이제 4월 21일까지의 차트만 제가 이제 띄워놓은 건데요.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한일사료가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몇 군데 나오죠? 예, 여기가 2월 달이죠. 2월 달. 그 다음에 3월 중순. 그 다음에 최근에도 4월에도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있었죠. 터진 부분의 봉을 보면은 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로 시세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폭등을 하는 시점이 보통 보면 고점이 아니고 길게 보면 출발점일 수 있다. 물론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날만 치고 빠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왜 들어왔을까를 보시면 인기가 있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그죠? 그 관점에서 한번 거래량을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좀 신호를 알리는 거죠. 이제 내가 상승을 준비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도 만약에 최근을 예를 드린다면 4월 달에 거래량이 그동안 거래량이 제가 줄면 또 조정을 좀 보이게 되는데, 거래량이 3월 달에 4,000원 이상 고점을 찍었다가 3,000원까지 30%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줄다가 급등을 한 시점이 이 시점이죠. 4월 중순. 요때 종가가 한 3,000 보면은 한 700~80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때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때 만약에 지임을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샀다면 지금 4월 21일 주가가 얼마냐면 아마 상한가를 갔고요. 12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2배가 넘게 올랐죠. 예, 이게 며칠이 안 됩니다. 그죠? 한 일주일 만에 2배가 넘는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구나. 그래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 상승을 위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시작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투자자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인데요. LNF라는 기업입니다. LNF는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눌림목이 있습니다만 4월 21일 현재로 보면 한 2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옆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수급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보면은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2,200억을 샀고요. 기관이 1,8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면 3월 20일이니까 여기죠.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릴 수 있는 부분. 큰 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양을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만약에 포착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물론 수급이 들어온다고 100%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주요한 추세도 돌파를 하면서 기관 내국인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지표까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죠.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한 달 동안 기관이 680억 원 정도, 외국인이 450억 원을 매수했거든요. 좀 아쉽게도 역시 개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1,000억을 팔았는데 그 물량을 전부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한 상태가 되고요. 4월 21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시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까지도 급증을 해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급증하는 건 상승의 초입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규모로 계속 사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겠죠.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실 때, 매수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첫 번째로 먼저 하면요. 추세부터 먼저 체크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추세를 먼저 체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보여드린 보조지표를 활용해라.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좋은지를 살펴라.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 거의 시점 잡는 데는 상당히 한 80%, 70-80% 이상 굉장히 적중률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을 물론 사셔야 되겠죠.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을 추세라든가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하시라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정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매도도 봐야 되거든요. 매수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목표가를 정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점을 말씀드리는데 지표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목표가를 정하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추세를 깨거나 저점을 이탈하시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예, 초보 투자자분을 포함해서 처음 하시는 분은 특히나 추세가 깨지거나 저점을 이탈하면 많은 경우에 추세가 이탈하면 사실은 주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 저점 이탈은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이걸 짧게 가져갈 것인지 길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한 이유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짧게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바이앤홀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꺾이면 조심해라라는 부분을 차트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네이버의 차트인데요. 지금 네이버가 좀 더 빠졌을 거예요. 이게 30만 원이었는데 최근 주가 하락하면서 시장도 하락했죠. 한 6, 7만 원 선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세 하락이 그만큼 중요하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서서도 셀리버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특히나 4월 들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월봉의 20개월 평균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대로 빠졌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면서 거래도 동반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실 상당히 주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셔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는 4월 들어서면서 좀 매도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사인이 나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면 굉장히 주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NC소프트인데요. 역시 NC소프트도 게임주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급락한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추세가 꺾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보시면 추세가 언제 꺾였냐면요. 2021년 하반기부터 추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4, 5년간을 월봉상으로 보시면 20개월 이평선을 깬 적이 별로 없어요. 살짝 이탈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깬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때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격대가 80만 원대입니다. 80만 원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빠졌는데 현재는 40만 원대가 있죠. 사실은 빠르게 판단하셨다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흐름을 추세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이탈하면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셀리버리의 일봉 차트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계속 유지해줬던 저점을 이탈한 시점이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시점들이거든요. 네, 이러한 시점들이 그동안 유지되었던 저점이 깨지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깬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이 빠졌는데도 거기를 또 깨?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현재 기업 상황이라든가 뭐 악재가 있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할 땐 특히나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에 대해서 조절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기에 어떤 손실이 아쉬우시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지표를 활용해라. 이것도 아까는까지는 계속 매도 시점만 또 주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도 보조지표가 역시 활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토캐스틱이나 파라볼릭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표 상으로 역시 이거는 네이버의 주가인데요. 네이버의 월봉을 봤을 때 꺾이는 시점은 이건 일찍부터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매도 시점 40만 원이 깨지는 시점부터 서서히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를 좀 보내왔고요. 역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죠.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최근이 아니고 작년 말 정도부터 벌써 추세가 꺾인다는 신호를 이미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아마 이걸 체크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체크할 때도 보조지표가 활용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목표를 정할 때 단기냐 중기냐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표현해 드린 게 네이버의 차트인데 2019년에 매수해서 시점상으로는 2020년에 사실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단기로 봤다면 이게 26%의 수익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2년 정도를 더 기다렸다면 수익률은 280%가 됩니다. 그죠? 280% 굉장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실 때도 이걸 단기로 볼 것인가 중장기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 또 목표를 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 체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세와 저점을 이탈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내가 단기로 갈 것인지 중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목표가를 정하시면서 이러한 추세와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짧으나마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환상들이나 지표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일단 먼저 분석하고 파악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지표나 추세나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수나 매도 시점을 여러분이 체크하신다면 아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시장, 기업에 이어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일 그 저녁에 진짜 쉬운 진단이라는 코너 끝나고 5시 한 10분 정도에 제가 무료 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 진입 타이밍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효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